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한동안 공모주가 많다 보니까 오랜만에 예금을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은 ISA 예금입니다. ISA 계좌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계좌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소득에 따라서 가입 조건은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연봉 5천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형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일반형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고요.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니까 소득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고요. 내가 이 통장에서 받는 이자나 배당금을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일반형은 200만 원이고 서민형은 4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도를 초과하면 9.9%만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15.4% 공제를 하고 받죠. 그러니까 비과세 한도 안에서는 세금 15.4%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비과세 한도를 넘어도 세금 우대를 5.5%는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ISA 계좌를 가입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한도를 매년 적용해 준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정말 좋겠지만 이 한도는 계좌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통틀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년 비과세를 200만 원씩 받는 게 아니라는 점 강조를 드려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해서는 잘 와닿지 않으니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금을 가입해서 이자로 4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 예금은 400만 원에 세금 15.4%를 내야 되겠죠. 세금이 61만 6천 원인데요. 그래서 이 세금을 제외하고 나는 338만 4천 원을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400만 원 이자를 받았다면 일반형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00만 원 중에 200만 원만 과세가 됩니다. 200만 원도 세금은 9.9%만 과세가 되니까요. 저는 세금으로 19만 8천 원만 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수령 이자가 380만 원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일반 계좌랑 비교를 해보면 약 42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ISA 계좌는 세금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계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매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나는 5천만 원을 넣고 싶다 해도 가입을 한 첫 해에는 2천만 원만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매년 2천만 원씩 총 5년간 1억 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입금 한도는 누계로 적용이 되니까요. 만약 이 계좌를 가입하고 첫 해에는 1천만 원만 넣었어요. 그럼 다음 해에 3천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도가 이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좌는 만기가 없는데요. 다만 계좌를 개설하고 3년간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 우대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렇게 원금을 인출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계좌는 일단 3년을 보유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계좌를 해지할 때 내가 납입했던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는 구조인데요. 그때 이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금 계산을 하고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금을 중간에 인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3년 정도는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계좌를 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ISA 계좌의 기본 속성이었고요. 이제부터는 ISA 예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ISA 계좌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배당주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중개형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에게 일임을 하는 일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을 가입하려면 신탁형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 종류 ISA 중에 신탁형만 유일하게 예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형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ISA 계좌는 전 금융사 통틀어서 하나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ISA 계좌를 기존에 중개형으로 보유를 하고 계셨다면 이렇게 신탁형으로 추가로 만들지 못합니다. 계좌를 넘겨오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그 안에 투자를 하던 자산을 다 정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만드는 게 더 낫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ISA 신탁형 계좌는 주로 은행에서 만드실 텐데요. 지점에 가서 만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금 상품을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대면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예금 상품 금리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1금융 상품들이 금리가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은행 기준으로 1년 예금이 4.49%, 그리고 3년 예금은 4.58%였는데요. 현재 우리은행 비대면 상품인 원플러스 예금이 1년 기준 금리를 4.98% 주고 있으니까 금리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0.5% 정도 금리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절세 효과가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축은행은 좀 다른데요. 현재 저축은행 특판을 제외한다면 1년 기준 금리로 6%가 최고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저축은행을 찾아보지는 못했고 몇 개의 저축은행을 살펴보니까 다올저축은행하고 OK저축은행이 ISA 예금 금리가 높더라고요. 다올저축은행은 6%, 그리고 OK저축은행이 5.9%였는데요. 그래서 이들 상품으로 가입을 한다면 일반 예금과 ISA 예금의 금리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서 가입하는 예금도 예금자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되니까요. 은행별로 5천만 원까지죠. 일반 예금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ISA 신탁형으로 예금 상품을 가입하면 운용 보수를 내야 됩니다. 왜 보수를 받아가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상품별로 0.1%에서 0.2%까지 보수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6%라고 해도 운용 보수가 0.1% 있으니까 실제 금리는 5.9%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이자 시뮬레이션 해볼 텐데요. ISA 계좌를 만들고 1년 차에 최대로 입금할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이니까요. 2천만 원으로 3년 예금을 가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좌를 3년간 보유를 해야 되니까 예금은 3년 만기로 가입을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 예금이 대부분 월 복리로 굴러가지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단리로 보겠습니다. 6% 예금으로 가입을 했다면 일반 예금은 360만 원 이자가 나오지만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제외하고 약 304만 원 정도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는 OK저축은행 기준 5.9% 예금으로 가입을 한다고 보고 운용 보수를 0.1%로 가정을 해보았는데요. 그럼 5.9% 금리가 실제 5.8%가 되겠죠. 그럼 세전 이자는 348만 원이고요. 2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실제 과세되는 이자가 14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금도 9.9%만 떼잖아요. 그래서 세후로 약 333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반 계좌로 가입했을 때보다 이자가 약 29만 원 많아지죠. 그리고 일반형이 아닌 서민형 ISA 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면 동일한 조건일 때 이자 전체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차이는 43만 원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ISA 계좌를 고민해 보셔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ISA 계좌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신탁형 계좌를 만들고 2천만 원을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중에 고금리 상품으로 3년 예금을 가입을 하는데요. 어차피 계좌를 3년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음 해에 또 2천만 원을 입금하고 이번에는 2년 예금으로 가입을 합니다. 만기를 3년으로 맞춰야 되니까요. 그럼 3년째 두 상품이 만기가 되는데요. 만기가 된 예금을 찾고 계좌를 해지하면서 한 번에 세금을 정산하고요. 다시 ISA 계좌를 가입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리셋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보시면 아마도 꽤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위해서 중개형으로 ISA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중개형에서는 예금은 없지만 예금과 비슷한 성격인 RP 투자가 있는데요. 국공채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가입한 한국투자증권은 6개월 RP 특판이 5% 이자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개형으로 보유하신 분들도 주식 투자 외에도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RP는 위험도가 가장 낮은 채권에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은행들은 치킨 게임 수준으로 금리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진정되는 흐름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정도 장기간 예금을 가입을 하셔도 괜찮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선택으로 현명한 재테크 되시길 바라고요. 돈 많이 모으세요. 고맙습니다.